요즘 내가 일본의 TV를 보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이다. 일본의 젊은 층이 환장하는 한국의 문화라느니, 이것만 숙지하면 나도 명예한국인이라느니, 한국의 문화에 열광하는 일본인들의 소식이 넘쳐나기 때문이다. 일본 현지인들조차 왜 그렇게 일본 젊은 여성들이 한국 문화에 미쳐 있는지 이해를 못하는데, 그들이 사랑하는 문화를 생산하는 한국인인 우리가 그들의 근황을 이해 못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잠시 반짝하고 사라질 열기겠지 라고 생각하기에는 한국 문화가 요즘 일본 어린 여성들에게는 종교 그 자체가 되고 있는데요. 한류 금단 현상에 일본 사회의 갈증이 커지고 있다. 하라주쿠의 아성을 넘보는 4차 한류 붐의 중심지 시노쿠보라는 등, 이미 일본에서는 한국인들은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음식에 지금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음식이라 갖다 붙이며 한류의 인기에 편승하려는 마케팅까지 일어나는 등 광기를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잠시간 아이돌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아이즈원 출신 히토미는 한국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그런저런 멤버에 불과했지만 한국 활동 뒤 일본에 복귀하자 외국에서 신문물을 배워온 유학소녀라는 날개를 달아 단숨에 그룹센터 자리에 등극, 현재 일본 아이돌계를 종횡무진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한국의 아이돌이 일본을 베낀 것에 불과하다 주장했던 이들이 작금의 사태를 보면 피눈물을 흘려도 모자라지 않을 지경인데요. 일본의 엔터 업계에서는 주요 소비층인 어린 소녀들의 마음을 뒤늦게라도 되찾기 위해 한국식 스타일을 적용한 일본인 아이돌을 많이 배출해보았지만 주구장창 실패하였습니다. 일본에서 네로라 하는 기획자들이 뛰어들어 왜 일본 소녀들이 한국 문화에 열광하는지를 분석하고 자신들의 상품에 적용하고 있지만 줄줄이 실패하기만 할 뿐이기에 근본적인 의문 한 가지를 머릿속에 띄우는데요. 한국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따라 해도 요즘 애들은 그건 진짜 한국이 아니라서 싫다고 한다. 반대로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한국 본토에서 온 것이라 하면 맹목적으로 열광한다. 그렇다면 왜 요즘 젊은 여성들은 이토록 한국이라는 것 자체에 열광하게 되었는가? 생각해보면 정말 이상하긴 합니다. 일본은 서점에서 대놓고 혐한 코너를 만들어 놓을 정도로 혐한 사상에 노출되기 쉽고 대부분의 문화는 이미 간lap하고소화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수준인데 왜 유독 한국 문화에 대해서는 활짝 열리게 된 걸까요? 이것에 대한 답은 의외로 간단히 찾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질문을 해보면 얻을 수 있는 답인데요. 대체 왜 일본의 젊은 여성들은 한국의 문화에 열광해야 할 만큼 자국의 문화를 배척하게 되었는가? 지난 4월 일본에서는 백신 반대, 마스크 착용 반대 운동을 외침으로써 유명해졌던 40세의 유력 정치인이 중학교 2학년에 불과한 여성과 교제, 임신시킨 것으로 큰 논란을 빚었습니다. 그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만약 피해 여성이 18세가 된다면 결혼할 것이냐는 질문을 던지자 지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지만 거리낄 것은 없다라는 답변을 했다고 하는데요. 한국이었다면 기가 찰 노릇이죠. 일본에서 역시 그의 행동에 대해 크게 두 가지 반응으로 갈립니다. 남성들은 대부분 좀 이상하긴 하지만 불법은 아니다. 오히려 40세의 나이에 여중생을 꼬신 거니 그만큼 매력적이란 뜻이 아니냐라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반면 여성들은 대부분 여러 말 할 필요가 없다, 기분 나쁘다 라며 일본어로 기분 나쁘다는 뜻인 키모이를 연발합니다. 이쯤 되면 충분히 답이 나왔다고 할 수 있겠죠. 일본은 문화적으로 여성이 매우 억압받는 나라입니다. 중장년층의 남성이 미성년자 여성과 무언가 생기는 것에 대해 문화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무런 제재가 없는 나라이기에 일본의 젊은 여성들은 그 기괴한 구조의 혐오를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마음의 도피처로 한국을 택한 것이죠. 만약 한국에서의 일이었다면 남자 여자 가릴 것 없이 40대 정치인에 대한 비난이 가득했을 것이다.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 없이 너무 기분이 나쁘다. 이제 더 이상 일본 남자와 엮이는 것은 무리라는 등 일본 여성들이 일본 남성에 대해 학을 떼고 있는 것이 작금의 상황인데 이것을 더욱 악화시키는 사건이 최근 폭로됐습니다. 일본의 문화를 조금이라도 들어본 사람들에게는 게이코라는 단어가 꽤나 익숙할 것입니다. 기모노를 입고 얼굴에 하얗게 분칠을 한 여성을 게이코라 부르는데요. 굳이 한국으로 따지자면 기생과도 같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기생 문화가 거의 사라진 것과 반대로 일본은 전통의 도시교토를 중심으로 아직까지 게이코가 활발히 활동하며 재력가, 정치가들을 상대로 접대하는 문화가 남아있는데요. 심지어 이 게이코가 되기 위해서는 마이코라는 견습생 과정을 거쳐야 하고 마이코가 되기 위해서는 중학교 졸업이라는 최종 학력만 있으면 몇 살이든 가능하지만 이미 어른이 되어버린 마이코는 가치가 없다는 일본 남성들의 수요에 따라 15에서 18세밖에 선발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듯 이 마이코는 단순히 게이코가 되기 위해 연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남성들을 접대하는 자리에 투입되어 알게 모르게 매춘행위를 하는 것이 업계의 비밀이었고
이것이 최근 마이코 생활을 하다 간신히 야반도주에 성공한 여성에 의해 트위터에 폭로되었죠. 저는 6년간 마이코로 활동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말소될지도 모르겠지만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이 마이코의 실태입니다. 16살에 불과했던 저는 죽을 정도로 술을 마시고 남자 손님과의 혼욕을 강요당했습니다. 이게 정말 전통문화라는 미명 아래 유지되어야 하는 걸까요? 심지어 6년간 그런 생활을 강요당하면서 월급은 0원이었고 외부하는 편지나 공중전화밖에 사용을 못해 스마트폰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마이코들이 바깥 세상을 알게 되면 모두 도망갈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겠죠. 마이코에게 있어 가장 끔찍한 제도는 남편 제도입니다. 업주가 5천만 엔의 돈을 받고 마이코의 첫 경험을 파는 것입니다. 그렇게 첫 경험을 강요당한 마이코는 자신을 범한 남자를 남편 삼아 자신의 성을 남편의 성으로 갈아야 합니다. 그래서 남편 제도라고 부르는 것이죠. 마이코는 기본적으로 속옷을 입지 않으니 기모노 옆구리 속으로 손이 들어와 몸에 이곳저곳이 만져진다든지 개인실까지 손님이 쫓아와 나쁜 일을 당하는 것이 허다합니다. 힘들어하는 마이코가 업주에게 하소연을 하면 너같이 무능한 아이가 마이코를 그만둔다고 해도 어차피 결국에는 홍등가에 들어가 더 싼 값에 팔릴 뿐이니 여기에 남아있는 게 낫다는 말이나 듣습니다. 이 폭로가 세상에 퍼지면 어떻게 해서든 교토에서는 저에게 연락하려고 하겠죠. 무섭지만 저는 지지 않겠습니다. 저는 홍등가의 세뇌에서 풀려났습니다. 만약 이 글이 지워진다면 정부에서 지운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녀의 최초 폭로글은 현재 트위터에서 리트윗한 사람만 11만 명 이상, 30만 명 이상이 응원 버튼을 누를 정도로 전 세계에 엄청난 속도로 확산되며 일본이 각종 매체를 통해 자랑하던 전통문화에 이렇게 더러운 면이 있을 줄 몰랐다. 라며 세계 각국의 네티즌들은 일본 문화 보이콧을 시작해야 한다는 여론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놀라운 것은 이러한 마이코를 보호하기 위해 일본은 아무런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이들을 철저히 착취하기 위해 법이 최적화된 상태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일본의 한 블로거가 마이코 제도의 의문을 품어 관할 감독기관에 문의를 한 결과 밝혀진 내용인데요. 만약 마이코가 노동자라고 가정하면 큰 문제입니다. 만 18세 미만의 노동자는 술자리에 동원할 수 없고 밤 10시 이후에 심야노동도 시킬 수 없으며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것과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 역시 일본의 노동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를 반대로 말하면 마이코는 임금을 받지 않기 때문에 엄밀히 따져서는 노동자라고 볼 수 없는 신분입니다. 심지어 그녀들은 게이코를 만들기 위한 수행의 장소, 즉 학교에 등록된 학생이라고 봐야 하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은 그저 교육이라고 봐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만 18세 미만이라는 그녀들의 나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네요. 이게 무려 일본의 관할기관에서 나온 답변이라니 참 기절초풍할 노릇이죠. 게다가 더 소름이 끼치는 것은 해당 질문을 던진 블로거가 글의 막바지에 적은 사설인데요. 마이코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시스템이 없었다면 교토의 전통 문화는 지켜지지 못했겠죠. 마이코를 노동자라 판단하면 시스템은 망가집니다. 마이코는 일본에서 영원히 사라져버렸겠죠. 무엇보다 마이코는 귀엽습니다. 저는 17살의 마이코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17살이라고는 도저히 생각되지 않는 얌전함과 기품, 배려, 힘든 수행을 견디고 각오를 다지는 모습에는 압도적인 아우라가 있었습니다. 애초에 관할 감독기관에 질문을 넣은 의도도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기괴한 시스템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그저 순수하게 호기심이 발동해서 질문한 것에 불과했던 거죠. 대체 일본은 어디서부터가 문제여서 이런 기괴한 시스템이 만들어진 것일까요? 일본의 어떤 방송국에서도 해당 사건에 대한 언급이 없이 조용히 넘어가고 있지만 전 세계는 공분하며 일본의 음침한 문화에 대해 끊임없는 비판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